자, 이시영의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제목, 극점. 제목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극점. 보통 남극과 북극의 양쪽을 극점이라고 하죠. 근데 뭐 여기서의 극점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남극과 북극의 극점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극점. 극도의 이런 점. 위도 90도의 지점, 남극점과 북극점이 있다. 대충 그런 뜻입니다. 제목, 극점. 어느 아랍의 국기 같은 초승달이 부르르 하늘에 박혔다. 저 달을 보며 길 떠나는 누군가가 이 세계에 있다. 두 행으로 된 짧은 시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아랍의 국기 같은 초승달이 부르르 하늘에 박혔다. 저 달을 보며 길 떠나는 누군가가 이 세계에 있다. 제목이 왜 극점이라고 되는지는 이 시만 읽고 확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제목과 이 시 내용 사이에는 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의 비약이, 느낌의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초승달이 하늘에 박혔다. 이게 첫 행의 핵심 문장입니다. 초승달, 이게 주부이고 박혔다, 이게 술부입니다. 모든 문장은 주부하고 술부가 연결돼서 이루어집니다. 초승달이 박혔다. 그 기본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게 몇 개 나옵니다. 초승달을 꾸며주는 것은 어느 아랍의 국기 같은 입니다. 아랍의 어떤 국기에 초승달이 나오나요? 터키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랍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하고는 느낌의 강도가 다르죠. 뭐 달만이 아니라 별, 태양 이런 것들이 그쪽 사람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될 겁니다. 그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축적되어 있겠죠. 사람이 어떤 지정학적 자리에서 살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심리 상태도 달라지죠. 아랍이라고 한다면 그 중동 지역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나라들 말이죠. 있죠. 거기를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들은 풍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에 따르면 광야가 많죠. 사막도 있고요. 석유는 많이 나지만 땅은 별로 쓸모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쓸모가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식물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기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반도는 아기자기하지 않습니까? 산이 많죠.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제 굴곡이 많이 졌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볼거리들이 있잖아요. 나무와 풀과 그 자연이 자아내는 멋진 풍광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주고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는 좀 마음이 덜 가죠. 뭐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결합되니까요. 그런 산의 풍경이 없는 그 아랍 지역, 중동 지역에서는 하늘의 달과 별, 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오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사막에 가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막을 꼭 가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몽고 초원도 좋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불빛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높낮이가 심하지 않은 평지 이런 데서 별을 바라보는 느낌은 특별할 겁니다. 제가 2000년도 1년 동안 가족들하고 같이 유럽에 있을 때 주로 이제 베를린에 있었는데 간혹 여행을 갔습니다. 저쪽 남부 독일, 오스트리아하고 사이에 있나요? 휘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떤 농가에서 텐트를 치고 며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밤하늘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보던 장면들이죠. 우리 딸들 하는 얘기가 그 입체 영화 있죠? 안경 쓰고 보는 거요. 그런 것 같더라. 표현하더군요. 어느 아랍 국기 같은 초승달이 부르르 하늘에 박혔다. 뭐 박혀 있다 이렇게 하자면 박혔다 합니다. 보통은 달은 떠 있다고 표현하죠. 이 시인은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좀 강한 느낌이죠.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박혔습니다. 보름달이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초승달이라서 날카롭죠. 박혀 있는 것 같이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부르르라는 이런 부사인가요? 그게 있나요? 부르르는 떨리는 모습이죠. 추운 데 있으면 몸이 부르르 떨린다 하는 거죠. 초승달이 하늘에 이렇게 보름달처럼 두둥실 편안하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부르르라고 하는 부사를 형용사인가요? 부르르하다, 부르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은 참 특이합니다. 태양하고 크기는 비슷한데 다양하죠. 달은 지구의 지름의 4분의 1입니다. 달의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태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비슷하게 보이는 거는 달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특이하게 경험됐습니다. 태양은
똑같은 모양이죠, 늘이요. 내 달은 늘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모양도 달라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반달은 주로 낮에 보이죠. 밤에는 반달을 못 봅니다. 초승달은 제가 테니스장에서 간혹 보는데 그러면 밤 8시나 9시, 늦으면 9시, 8시 뭐 그럴 때 보여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늦어지죠. 초승달은 높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기울어져서 보입니다. 점점 달이 채워지면서 살이 붙으면서 조금씩 늦게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름달 되면 딱 어둠이 찾아올 때, 그 시간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초승달이 하늘에 부르르 하고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입니다. 저 달을 보며 길 떠나는 누군가가 이 세계에 있다. 이 문장의 기본 구조는 누군가가 있다입니다. 존재하는 거죠.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세계에 있는 거죠. 그 누군가를 이 시인은 모릅니다. 여기 제 일행에 아랍 지역을 거론했다는 걸 보면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그 아랍의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그 어떤 사람이 이 세계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바깥에가 아니라 이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길 떠나는 사람입니다. 길 떠나게 된 사연도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요. 또 새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친정집을 떠나는 것도 있고요. 실크로드 행상들은 대상들이죠. 대상. 낙타를 타고 무역을 하던 그런 사람들은 장사 돈 벌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아랍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에 많이 길을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보름달 같은 때는 다니기 참 좋은데 초승달은 별로 길 가기 힘들어서 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낙타들이 워낙 길을 잘 아니까 시원한 그 밤에 달이 뜰 때 길을 가는 것도 괜찮죠. 저 달을 보며 라고 했습니다. 시인도 달을 보고 길 떠나는 누군가도 달을 봅니다. 각각 사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몽고에 있고 어떤 사람은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자리에서 초승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자리가 바로 극점으로 보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이 지구는 둥그니까 누구든지 그 있는 자리가 가장 꼭대기죠. 그래서 극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이 다 고유하니까 그것도 극점일 수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삶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도 없죠. 다들 극점에서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길을 떠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구를 떠나게 되겠죠. 길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목적에 있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인간 삶이 끝나서 가버리는 것, 죽는 것, 이것도 길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죽음 자체가 극점이기도 하죠. 예, 다시 읽겠습니다. 제목 극점. 어느 아랍의 국기 같은 초승달이 부르르 하늘에 박혔다. 저 달을 보며 길 떠나는 누군가가 이 세계에 있다.